네, 앞서 화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지난 10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우리 영화 기생충이 무려 4관왕을 차지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정말 기뻐하셨죠? 네, 한국 역사사상 정말 역사적인 일입니다. 네. 한국 감독이 그것도 한국어로 만들어진 영화로 한국 영화로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6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된 것도 굉장한 일인데요. 네. 4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작품상, 각본상, 국제 장편 영화상 그리고 감독상까지 휩쓰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데요. 이렇게 대단한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과 봉준호 감독이 그 포토라인에 네. 선 장면도 기억이 나실 텐데 그런데 그 자리에는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은 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 출연한 우리 지역에 또 배우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배우가 있었어? 네, 아마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충북 오늘은 후에서는요, 극단 청년극장의 조재명 배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소식 듣고요, 우리 지역에 기생충에 출연한 배우가 있었구나. 정말 깜짝 놀라기도 했고 누구실까 궁금하기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2008년도에 극단 청년극장에 입단해서 네. 청년극장에 입단해서 저 정기공연 스텝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주로 청주에서 연극공연 위주로 작업을 했고요. 본격적인 배우 활동은 2010년부터 약 9년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연극 부흥다방, 우동 한 그릇, 삼총사, 달나라는 수극 등 배우로는 13편 정도, 스텝으로는 25편 정도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또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극단 청년극장 기획실장과 청주연극협회 사무국장도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네. 정말 뭐 얘기 들어보니까 연극판에서 그 잔뼈가 굵은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는 그 기생충 영화 개봉했을 때 보긴 했었는데 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영화에서 어떤 역할로 참여를 하신 겁니까? 저는 이제 피자 남자 역할로 네. 이제 출연을 했었습니다. 영화 초반에 이제 송강호 가족이 이제 피자 박스를 접어서 생활비를 버는 씬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나왔었습니다. 뭐 역할로는 누나 따라서 서울 상경해서 박스 접고 뭐 배달하고 이제 그죠 그런 역할이었는데 좀 모자란 남동생 역할이었습니다. 네. 거기에도 이제 컨셉이 있었군요. 기억이 날 듯 말 듯한데 죄송한데 혹시 그때 대사가 있었나요? 뭐 여러 장면 촬영했었는데 네. 편집이 돼서 누나 우리 사람 뽑아야 돼라는 대사를 했었어요.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주인공이 취직할라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 역할이었군요. 네. 여기서 더 말하면 스포가 되니까 뭐 말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대사를 들으니까 그 장면이 스쳐 지나가거든요. 네. 뭐 작은 역할일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꼭 필요한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봉준호 감독하면 정말 많은 배우들이 함께하고픈 그런 실력 있는 감독이잖아요. 영화에는 어떻게 출연을 하게 되신 거예요? 2017년에 충북연극협회에서 이제 오디션을 본다는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프로필 내고 그 오디션을 봤었는데요. 그때는 영화 제목도 패러사이트라는 영어 제목으로 뭐 감독이 누군지 그리고 뭐 메인 캐스트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보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오디션을 봤었는데, 네, 그렇죠. 네, 봉준호 감독님은 그 얼굴이 알려지지 않는 배우들을 찾기 위해서 지역의 극단이나 뭐 배우 활동하는 분들 대상으로 오디션을 진행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때는 충북연극협회 소속 배우분들 오디션 많이 봤었고, 그래서 극단 늘품의 안진상, 정아름 배우님 그리고 극단 청사의 이은희 님도 같이 이제 합격을 해서 같이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역의 배우들이 이제 영화 기생충에 많이 또 참여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비중이 가장 컸던 분이 이제 조재명 배우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비중이 컸다라기보다는 네. 그래도 뭐 임팩트가 있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후반부에 이제 부동산 중개인으로 출연했던 극단 청사의 이은희 님도 이제 얼굴도 잘 나오고 그리고 뭐 대사도 길게 하셨었는데 저는 초반부에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겨주는 대사로서 촬영도 이제 1회차에서 3회차로 늘어났고 충북에서는 제가 가장 길게 촬영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은희 선생님은 뭐 그 여성 연극인으로서는 뭐 상당히 관록을 가지신 분이신데 그럼요. 아니 그분이 나왔었다고요? 기생충에 어느 네. 장면에 나오셨던 그 거예요? 최우식 배우 맨 마지막에 네. 아주 최후반에 이제 환상신
환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집 구경시켜주면서 이 집 괜찮은 집이다라고 뭐 이렇게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네. 갑자기 다시 보고 싶어지네요. 네. 아니 막 두 분의 연기, 그러니까요. 우리 그 지역 배우들의 연기를 다시 한번 보고 싶어지는 그런 네. 막 욕심이 듭니다. 우리 봉준호 감독님이 왜 좀 봉테일이라고 불릴 정도로 디테일에 굉장히 신경을 쓰시잖아요. 아, 네. 심지어는 각도 하나까지도 다 생각하고 미리 쫙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 현장에서 봤던 봉준호 감독은 어떤 분이라고 기억을 하세요? 제가 언급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이 될 정도로 이제 네.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이제 큰 분이 되셨는데 그때 촬영장에서 느꼈던 감정은 친절함, 꼼꼼함 그리고 프로페셔널함 이 세 가지 느낌이 가장 컸어요. 그래서 뭐 저는 그때 첫 이제 오디션에 합격을 해서 이렇게 상업영화가 첫 촬영이었었거든요. 네, 네. 네, 뭐 엄청 긴장하고 막 떨리고 그랬었는데 네. 그 2회차 촬영할 때는 일산 수조 세트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게 수조 세트라는 게 뭐예요? 일산에 있는 수조 세트라는 게. 일산에 세트장이 있는데 뭐 불멸의 이순신 촬영했던 배 띄우고 그래서 물 채워서 그 수영장 엄청 큰 수영장 같은 네, 야외 네. 수영장 예 거기서 세트를 짓고 마지막에 이제 비 떨어지는 비 많이 오고 네. 이제 물 차고 홍수나는 그런 장면을 장면에서. 연출하기 위해서 네. 수조 안에다가 세트를 이제 설치를 했던 거죠. 거기 왜 집 있잖아요. 왜 그 가족이 머물렀던 집. 네. 그 집은 실제 집이에요? 세트예요? 세트죠. 오. 예, 그 세트장에 있었어요. 네. 그래요? 네. 그럼 막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막 다닌 것도 다 세트로. 그렇죠. 예. 마치 홍수가 난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네,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네. 네, 네. 그 가족들이 이제 네, 네. 피자 박스를 접어서 차에 싣는 씬이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어떤 각도로 나올 거고 어느 장면에 제가 어떻게 걸리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정말 세세하게. 네, 어떻게 연기해줬으면 좋겠는지까지도 뭐 직접 보여주기도 하셨어요. 네. 대명 씨 이런 느낌으로 연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니 사실 봉준호 감독 처음 만나신 거잖아요. 그때 당시 그렇죠. 그렇죠. 저는 합격하고 나서 전화 받고 봉준호 감독님이랑 이제 촬영을 하게 됐다. 네. 와. 예, 정말요? 그때 이렇게 어땠어요? 하고 나서 이제 이제 막 두근두근 했죠. 그래서 네. 의상 피팅하러 갔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옷 갈아입으면서 네. 근데 뭐 어떤 아저씨가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딴 걸로 한번 입어볼까요? 그래서 또 입어보고 막 해서 이걸로 합시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봉준호 아저씨가- 감독님이더라고요. 감독님. 아니, 네. 그 옷도 거기서 이렇게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세트 하시는 분들이? 예. 그 의상팀이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연극 작업하면은 이제 배우들이 직접 와갖고 이제 다 분장도 하고 옷도 자기가 골라와서 이제 연출님한테 이렇게 컨펌 받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이제 의상팀, 뭐 스텝팀 뭐 다 여기 나눠져 있어서 네. 그분들이 분장 다 해, 분장팀이 분장해주고 의상팀이 옷 입혀주고 예, 그래서 뭐 땀까지 뭐 바셀린 같은 거 발라서 땀 표현하고 아주 세세하게. 네. 영화 분장을 하고 나면 사람이 달라져요. 저희도 분장하는데 저희 별로 안 달라지거든요. 영화 분장은 어때요? 제 느낌에는 별 차이가 없었어요. 영화 분장 할 때 어차피 워낙 이제 카메라가 가까이 들어가고 해서 네. 하는데 또 교묘하게 또 잘 해주시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이제 대학에서 연기를 맞아요. 전공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말씀을 하시는 동안 막 이렇게 제일처럼 막 반갑고 벅차고 이렇게 설레고 그렇죠. 이런 생각이 네. 들거든요. 앞에서 잠깐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딱 오디션에 발탁됐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조금만 더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엄청 이게 좋았습니다. 일단 뭐 감독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합격을 했다니까 합격하면 더 좋잖아요. 네. 그래서 나 됐대 그래서 와이프한테 자랑하고 네, 와이프가 또 신나갖고 또 장모님한테요. 연극 배우인데 이제 영화로 간다. 나 서울로 첫 간다. 영화 데뷔신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얘기하고 또 좋아하고. 네. 그럼 이제 주인공이 송강호 씨나 조효정 씨하고 뭐 촬영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 했었어요. 했었어요? 네, 그러셨나요? 네, 그 피자 그 박스 씻는 씬에 이제 가족들이 그랬군요. 다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촬영하면서는 이제 송강호 가족들은 다 같이 이제 봤었고요. 제가 못 뵀던 분은 이게 조효정이랑 부잣집 네, 배우분들. 그랬군요. 네. 그 직접 영화관에 가서 이제 그 내가 나왔던 장면의 영화를 볼 때 그때 어땠어요? 그때 시사회 때 이제 와이프랑 이제 네. 그쵸 어머님이랑 같이 가서 같이 봤는데요. 네. 그때 그 모니터 영상으로 보던 게 이제 편집이 돼서 이제 영화 스크린에 같이 네. 나오니까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네, 뭐 저
저 나올 때 이제 막 깜짝깜짝 놀라고. 네, 네. 이렇게 나 나온다고. 움찔움찔하고. 나 나온다고 옆에서 쏙쏙쏙 얘기하고 아, 네. 좀 길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조금 아쉽긴 했는데 아. 그 촬영을 좀 더 3회차 촬영을 했으니까 여러 장면을 촬영을 했었어요. 네. 네, 다 뭐 체육관 이제 그 비가 많이 와서 이제 같이 이렇게 이재민들이 체육관에 같이 와서 이제 생활하는 그 씬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대사 좀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했었는데 예, 아쉽게도 잘 잘렸어요? 편집이 돼서. 아쉽네요. 아깝네요. 그래도 뭐 네.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네. 우리 이제 내가 아는 사람들 지인들이 이렇게 딱 보게 되면 뒤통수만 봐도 아 저기 있다 이렇게 또 알아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단번에 네. 알아보는데 정말 그 영화가 이제 개봉하고 또 좋은 소식이 있으면서 축하 메시지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화가 흥행된 후에 봉 감독께서 뭐 보너스를 이렇게 좀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사실입니까? 네. 네. 네, 저도 받았었는데요. 네. 그래서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네. 또 한 회차, 2회차 촬영분 정도 이제 받았는데 음. 요거는 사실 비밀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와이프 몰래 받아서 썼었는데 아, 네. 걸려버렸습니다. 네. 와, 진짜 출연에 몰래 받은 보너스까지 네.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일 것 같은데, 그럼 이번에는 영화 기생충 중에서 요 역할은 내가 하면 좀 이렇게 재밌을 것 같다, 욕심나는 역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뭐 기생충에 워낙 다양한 캐릭터들이 막 요소요소에 포진을 하고 있어서 뭐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그래서 뭐 출연진들도 다 워낙 대단하신 분들이라서 네, 매 이야기가 좀 주저되긴 하는데요. 네. 그래도 뭐 역할로만 얘기하라고 한다면 또 최우식 배우가 연기했던 기우 역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그 네. 가장 많이 나오시는 손정호 씨가 이렇게 네. 인터뷰하더라고요. 사실 이 영화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분은 기우 네. 역할을 했던 네, 최우 씨. 누구입니다. 네. 예, 그래서 많이 웃었던 일이 있어요. 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아카데미상을 이렇게 한국 영화가 휩쓸다 보니까 어떤 신드롬 같은 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왜 한우 넣은 짜장라면, 뭐 이것도 그렇고 뭐 그 피자 가게도 그렇고 나름대로 유명세를 타는 데가 좀 많아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그 피자집에서 나오던 이렇게 피자 가게, 예, 그리고 이제 네. 기우랑 친구랑 마시던 그 소주 마시던 슈퍼, 네. 그리고 비 많이 올 때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계단, 하고 뭐 터널, 뭐 이런 것들 뭐 기생충 그 성지순례 코스가 생겼더라고요. 네. 아, 여기는 세트가 아니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 예, 예, 지역 그 가게 뭐 이런 데였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요즘에는 이제 작년에는 한국인들이 많이 오고 네. 올해는 이제 외국인들이 더 많이 온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피자 가게 앞에 간판도 이렇게 세워놓고 그렇습니다. 기생충 촬영했던 집. 저도만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영화 한 편으로 많은 시너지가 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조재명 배우에게 있어서 기생충이라는 영화는 내 인생의 어떤 최고의 영화 또 의미 있는 영화다 이렇게 생각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보니까 요즘에는 연기 활동을 잠시 좀 쉬고 계시다는데 어떤 사연이 있는 겁니까? 네. 지금은 예담이라는 상조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는데 연극하는 게 참 좋지만 경제적으로는 조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결혼도 했고 이제 재작년에는 토끼 같은 딸도 출산을 해서 네. 이제 아이까지 같이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뭐 연극 쪽으로는 뭐 배우 스텝, 뭐 학교 동아리 수업도 나가고 뭐 축제 네. 기획도 하고 뭐 진짜 뭐 닥치는 대로 일을 했었는데 특히 이제 재작년이랑 작년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당장 뭐 경제 활동을 못하면 이제 가정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뭐 긴 고민 네. 끝에 잠시 지금 다른 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나중에 연기를 했을 때 더 그 리얼리티가 사는 맞아요. 뭐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앞으로 이제 연기를 계속 한다고 친다면 어떤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일단 뭐 배우들은 거의 그 공통적으로 이제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싶어 할 것 네. 같아요. 예, 저도 뭐 희노애락 다 표현할 수 있는 뭐 비중도 있고 임팩트도 있고 뭐 그런 역할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 역할 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길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봉준호 더 감독의 젊으신 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행운이 찾아온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봉준호 감독의 후속작에 또 출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봉 감독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띄워주십시오. 이거 듣고 있는 거죠, 네. 봉 감독님이. 네, 감독님 잘 지내셨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재명입니다. 예, 요즘 잘 돼서 너무 저도 저도 잘 돼서 너무 기쁘고 네. 행복합니다. 예, 항상 건강하시고
화이팅! 네, 감사드립니다. 사실 네. 우리 지역에 이제 극단들이 많이 있고 뭐 다른 지역도 이렇게 극단 연극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이런 분들께서 이렇게 영화에 또 새로운 얼굴로 등장을 하고 우리 지역에서 연극이 더 많이 활성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네. 앞으로 조재명 배우의 연기 인생도 응원하면서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내일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만 있어도 가슴 따뜻해지는 11살 주형이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전국 민방 네트워크 소식으로는 충남 태안에서 전해온 갯바람 맞고 자란 향긋한 냉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문화플러스 시간에는 클래식과 실용음악을 주제로 최동규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국립현대미술관 청주의 전시, 현대미술의 모험, 나는 나대로 혼자서 간다 소개해드립니다. 뭐 출근길 아침 밤으로는 꽤 쌀쌀한 날씨긴 네. 하지만 낮 동안에는 오늘도 뭐 11도까지 올라가고요. 이렇게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봄이 온다는 게 이렇게 체감이 되고 있으실 맞아요. 텐데요. 네. 그 학생들은 교복을 입는 것처럼 직장인들의 교복이라고 하는 그 경량 패딩. 이제 드디어 이 경량 패딩을 조금 들여놔야 될 때가 됐는데 네. 이거를 세탁하기가 또 만만하지 않아서 주춤주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네요. 맞습니다. 세탁소에 맡기고 싶은데 좀 아까운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집에서 한번 빨고 싶다 해서 도전을 하는데요. 이게 솜이 뭉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단독 세탁을 하셔야 된다고 하고요. 중성 세제를 사용하시는 게 포인트고 그다음에 이제 건조기나 탈수기 이런 거 좀 피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솜이 뭉치면 조금 네. 이제 피곤해지니까요. 손으로 이렇게 주물주물해서 중성세제 이용하셔서 빠시고 난 다음에요. 펴놓고 말리시면서 그 있잖아요. 그 옷걸이 네. 이걸로 톡톡톡 뭉친 곳을 이렇게 펴주면 네, 내년에도 깨끗하게 입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